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다림 제품들을 쓰고 계시고, 이제 드디어 다림의 파트너가 되셔서, 저희가 하는 이 서비스 사업, 와이즈업 서비스 사업을 하는 세종 와이즈업, 또 청주 와이즈업을 같이 하시는 우리 사실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정성훈 사장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해도 돼요. 예, 이제 사장님 되셨어요. 지금 이 오른편에는 줌을 켜놓은 겁니다. 줌이 여기 있고, 왼편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네. 자동으로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음악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밝은 음악을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승리한다는 뜻으로 조금 경쾌한 백그라운드를 넣고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지금 이제 곰 오디오, 일반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오디오를 M 스튜디오에서 켜서 배경음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곰 오디오의 볼륨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지금 저희도 여기 하고 있는 거는 이걸 비대면으로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실 수업을 이제 대면 강의라고 얘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비대면 강의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줌을 쓸 네. 때는 각각의 선생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줌만 크게 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분들이 질문할 때는 이제 스피커 뷰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강신범 목사님, 이제 대표님이 되셨는데, 대표님, 또 여기 우리 이제 정 대표님, 이렇게 나와서 화면을 볼 때 질문하시면은 그 질문하시는 분이 이제 사실상 그 전체 페이스북을 방송하든 유튜브를 하는 분한테 질문하는 분을 강의하신 분이 올려주니까 다른 사람들, 참여자, 지금 우리가 이제 3명이 하고 있지만은 20명이 한다, 30명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각자가 다 질문하는 사람 얼굴을 너무 명확히 보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질문하면 질문하는 학생이 돌아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 하고, 이 줌으로 하는 강연에서 이렇게 학생들 여러 명이 나올 때는 이제 갤러리 뷰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수업을 하거나 또 그룹으로 A그룹, B그룹, C그룹을 해서 각자 하게 하거나 하는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줌, M 스튜디오, 우리 아이스튜디오 시리즈죠. 아이스튜디오 줌 대면 강의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뭐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 올려놨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교실에 가면 보잖아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기 칠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장치를 저는 이제 실감 강의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감. 이제 실감이 실제 감인데 가상의 실감이죠. 지금 이 교실이 교실에 선생님하고 칠판 있는 게 교실이니까 교실에 오라 이렇게 하면은 칠판 있는 교실로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가고 학생도 가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스튜디오 교실에 오신 겁니다. 아이스튜디오 교실이라는 실감 교실은 뭐냐면은 좀 이쁜 강의실에 칠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실 칠판하고 선생님 있는 게 교실이고 학생이 오는 게 교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줌이든 스카이프든 어떤 화상이 뭐든지 간에 오면 이 또 하나의 화면, 이 M 스튜디오라는 제품의 그 화면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교실 수업이라는 느낌을 갖게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을 뭐 이렇게 뷰를 해서 뭐 정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정 사장님이 나오고, 거기에 다른 학생들이 다 같이 보니까 교실에서 질문 학생을 보지 못했던, 이렇게 돌아보거나 저기 있거나 했는데 여기서는 명확히 그 학생의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눈맞춤이 일어나는 대면 수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대면 수업과 아이스튜디오 줌 대면 수업은 다르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수업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실에 가면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은 저 앞에 있는 그죠. 선생님 적게 보이고 또 앞에 있는 학생은 크게도 보이고 하는데 이 수업은 아주 공평하게 모든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똑같이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에다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리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한번 참고로 우리 페이스북에다가 이 커피화를 해서 페이스북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이거 넣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링크로 들어오시는 분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에 다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825-407-0402 글로 쳐도 됩니다. 이 825-407-0402가 제 페이스북 전화번호인데, 아니 페이스북이 아니죠. 이 줌의 번호인데 그 번호로 이제 82가 우리나라니까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서 제 번호를 했는데 어쨌든 이 번호로 들어오시는 분은 계정이 없어도 다 수업 참여가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교실에서 칠판에다가 파워포인트로 이 프로젝터를 이렇게 올라가면 포인터가 가는 거죠. 포인터가 가는 순간 학생들은 이 프로젝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 제스처를 보고 학생들이 칠판을 보느냐, 선생님을 보느냐, 질문을 학생을 보느냐를 했는데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의 모든 시리즈는 이 포인터에 의해서 혹은 몸의 제스처에 의해서 이 화면이 바뀌어지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각 30명의 학생, 50명의 학생이 선생님의 자세를 보면서 보는 곳을 정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거를 어떤 걸 보인가를 알고 계시니까 그걸 거기다 넣는 거죠. 지금 우리 저기 정사장님이 소리를 크게 해서 이게 피드백이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아마 페이스북을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실시간이 아니니까 페이스북으로 보실 때는 지금 여기 정사장 여기다가 이제 보인 거지. 한번 여기 보시면 시간차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로 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 2초 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가 오디오를 얘기를 하면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고 나서 한 2초 후에 들리니까 또 얘기하고 우리 방송국에서 현지 특파원 하우스에 한 4초 이상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같은 문제를 이 줌을 쓰게 되면 실시간이 되는 거예요. 줌에서 그냥 내보내고 바꾸를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많은 분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점은 지금 모든 교육부나 혹은 회사에서 어제도 뭐 어느 많은 회사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아이스튜디오를 거쳐 했을 때의 수업은 아이스튜디오 줌 혹은 아이스튜디오 스카이프 강의는 동시 눈맞춤이 일어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모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개인 지도를 퍼스널 프레젠테이션 각자 1대1 대면 강의를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하는 대면 강의는 30명과 한 명의 선생님이 보는 대면 강의이고 지금 줌이나 아이스를 써서 이렇게 하면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제가 1대1 개인 학습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그동안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직 교실에 가야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던 과거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라는 것은 실감 교육 강의 장치로서 마치 우리가 교실에 칠판이 없었던 시대에서 칠판이 있었던 시대가 220년 됐다고 합니다. 최초로 건축에 쓰던 그 슬레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무슨 곱돌 같은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던 게 1800년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에 보니까. 그러다가 미국 US 아미에서 처음 초크를 만든 게 뭐 1845년. 그리고 우리나라 세브란스 이렇게 고쳐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크를 보는 거가 분필을 칠판을. 근데 그 문화에서 교실이 생기고 프로젝트가 생기고는 다 칠판 같은 것이고 전자칠판이 생기고 했는데 이 불과 20년 전부터 프로젝트가 좀 대중화되다가 이렇게 큰 스크린화 대중화되면서
쓰고 지우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준 걸 다시 쓸 수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문화가 됐고 그걸 다시 전자칠판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됐다고 하면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강의에 집중도가 높고 한 번 강의한 건 영원히 녹화되고 살아남는 방식의 소위 강의가 살아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도 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강의, 실감 강의 장치 아이스토디오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칠판이 또 우리가 가상교실이 혹은 증강교실이 되는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걸 본다, 테레비를 본다 하는 그 스마트폰이 지금은 이미 TV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동길 TV, 뭐 정원책 TV 이런 게 우리 정원책 TV는 이제 저희 장비를 좀 하이엔드 거 쓰고 하고 계시지만 그런 그 TV가 지금은 유튜브고 스마트 장치다. 근데 그 TV에 하는 강의 장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학교에서 우리 여러 가지 툴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툴이 교실을 대체하고 더 낮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업을 대체하는 게 돼야만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방송마다 제가 뭐 YTN도 듣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든 학교가 앞으로 일주일, 2주일을 더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한 상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교수님하고 잠시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수업료를 돌려줘야 될 걱정에 처해 있다 그겁니다. 수업료 어떻게 돌려줍니까?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월급을 안 줄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질적 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 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장치들 쓰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 가서 이거 스위치를 해야 되고 오디오가 잘 되는지 비디오가 잘 되는지 강의하는 내용에 이것이 잘 전달되는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게 방송 아닙니까? 아무리 간단한 걸 해도 방송입니다.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온라인 수업의 조건은 그걸 듣는 학생이 최소한 강의를 듣는 것만큼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동으로 이제 강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기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모니터 위에 뭘 쓰게 되면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 장치는 제가 세팅을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이 모니터에 지금 이러한 화면의 작동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 그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누르면 아까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파일이 된 거죠. 여기에 다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면을 전환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보이고 재미있는 거는 요 밑에 글씨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씨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자막이 이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감, 실제처럼 느껴지는 강의 장치로 기존의 온라인 방송이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보시면은 저쪽 화면에 제가 저를 넣으셔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찍어서 파워포인트를 화면 전환, 뭐 화면 공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줌에도 있고 뭐 스카이프도 있는데 화면 공유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 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현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 하고 또 여기에다가 강의 자료를 스위칭 해가면서 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현존하는 우리가 그 스콘 컨버전도 하고 뭐 교육 표준을 만들고 했던 웨비나 방식들 또 시스코에서 하는 텔레프레센스 방식 두 개의 모니터에 선생님하고 파워포인트 보내는 모든 방식은 스마트폰이라는 지금 40억 개 이상이 갖추어진 스마트폰 세상에 사람에게 보내는 장치로는 다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장치를 온라인 교육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장치는 교육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머스트 제품으로 교실에서도 선생님 방에서 이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장비 이제 많이 팔리겠다 이렇게 어제 뭐 그렇게 물론 많이 팔립니다. 하고 있지만 저는 욕심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장비를 여러분 사무실에도 여러분 교실에도 다 이 장비를 쓰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여러분 방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걸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걸 이걸로 강의를 해서 기왕 1시간 강의를 하면 그 강의 수업이 영원히 유튜브와 함께 페이스북과 함께 녹화된 비디오가 학교의 도서관에 남아서 선생님이 리타이어를 하시더라도 그 강의를 다음 학생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날 수업을 못 들은 학생도 보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강의가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몇 개 팔아서 돈 몇백만 원씩 남는다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천당 가고 싶은 우리 목사님한테 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당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당 가는 걸 예수님께서 사랑 많이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걸 쓰시는 분은 저를 사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사장님도 저를 지금 한 4년째 우리 거 쓰고 사시고 나셔서 친한 친구가 돼서 아마 저한테 그 이후에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즐거움도 나누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 분의 사이에는 아이스튜디오라는 거로 인연이 돼서 아이스튜디오를 사랑하면서 저를 사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페이스북에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참 이게 가격이 비싸서 못 산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아이스를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뭐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마 저처럼 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것에 대한 탤런트를 아마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숨겨진 많은 노하우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온라인 강의의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아닌 이 장치는 앞으로 교실에서도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 사장님 보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KT에 계실 때 옛날 레스케이프 시절 2002년, 1년 그 시대를 얘기하시는 거를 하셔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호랑이 시대를 얘기하니까 들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PC를 사무실에 쓰던 시대가 PC를 사무실에 놓는 것이 첨단처럼 느껴지던 시대가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스라는 게 나오고 윈도우스가 나타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플이 나타나고 그 지금으로 보면 앤티크 같은 제품들을 쓰던 시대에 데스크탑 PC를 한 것이 스티브 잡스의 혁명 아니었습니까? 퍼스널 컴퓨터, IBM 컴퓨터, 큰 중요한 컴퓨터가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 최첨단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들, 차트를 쓰지 않고 오버헤드 슬라이드를 안 쓰고 파워포인트에 프로젝터를 쓰시는 분은 그 당시에 첨단을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최첨단의 시대에 모든 40억 명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디든지 링크만 보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문화의 그 윈도우에 이 정보통신의 망에 4G가 되고 5G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놓은 온 인류의 커넥티드 월드에 여러분의 방송을 방송국처럼 여러분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V스튜디오를 사시면은 MBC처럼 방송이 되는 거고 지금 한 3천만 원짜리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한 2천만 원 좀 더 넘을 건데 이런 M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여러분 사무실에 오는데 하고 남는데 만약 하루에 5편씩을 만드는 선생님들이나 오늘 목사님도 오늘 몇 편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몇 편 만드셨습니까? 2편. 2편 만드셨다는데 주말마다 내일 할 예배에 대한 걸 준비하시고 그 메시지는 예수님 때 만약에 M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행히도 지금 2000년 후에 나와서 우리는 글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구전한 사도 바울은 적어서 한 거지만 베드로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적어놓은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 세대에 이것을 만들 때 이 뒷배경을 좀 이렇게 편하게, 오늘 제가 이런 색을 입고 와서 배경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다른 그 비디오를 보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목사님이 계시니까 뭐 다른 것들 여기에 이런 걸 해볼까요? 이런 이제 그 손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들을 바꿔가면서 뭐 이런 그 칼라를 넣을 수도 있고 뒤에 뭐 좀 우주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이 뒤에 은은히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 아이스 초창기에는 다 그 루프 비디오라는 걸 뒤에 넣었더니 CPU를 많이 써가지고 좀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또 그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좀 파란색 이런 거 바꾸고 싶으면 그 색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그 포토샵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바꿔와 이렇게 하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능들을 모두 이 엠스튜디오 안에는 여러분이 그냥 원터치로 마우스로 다 조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메뉴 안에서 고치면 되고 이런 거 쓴 걸 지우려면 이 안에서 바로 지울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파워포인트 누르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실에서 쓰는 모든 장치 다음 페이지 하면은 여기서 다음 페이지 클릭만 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개강이 금방 시작될 텐데 원격 강의 이거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비대면 학습 도구는 캠테시아든 스카이프든 줌이든 다 있지만 그것이 강의를 할 수 없이 하는 강의이고 미안하지만 수업만큼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걸로라도 듣고 올해 인정하기로 합시다. 이런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지금 방송 문화가 CNN이, MBC가, KBS가, EBS가 다 있는데 그 문화는 방송국 사람들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이 방송 장비를 최첨단 방송 장비 기술을 개발해온 다림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장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집념을 가지고 지금 특히 2020년 새 장비에서는 다행히도 이제 걱정 없이 누구나 강의할 수 있다. 여기 오시는 분은 이걸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마우스 포인트로 일로 가면 커집니다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다음 장 갈 때는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을. 이걸 더 크게 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실에서 교실 수업의 문제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안 보여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나눠준 자료를 보는 대형 강의실들이 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이 방식을 써서 하는 강의를 이런 강당에서 제가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을 프로젝터에 놓게 되면 그것이 스마트폰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걸 봤는데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면 교실은 스마트 세상에 가게 되고 그 스마트폰 화면 안에 선생님이 커졌다, 자료가 커졌다 하는 소위 교실에서 선생님 봤다, 칠판 봤다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강의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는 특허를 내서 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는 뭐 스웨덴에 있는 분들 또 그 전에는 도이치텔레콤에 있는 분들 다 이런 분들이 우리 다림의 기술을 보고 제가 이 스마트 강의 장치에 대한 스마트 교실에 대한 얘기에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것은 교실 역사에 강의 문화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강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우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학생들이죠. 또 여기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교실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선생님, 칠판, 학생 아닙니까? 그럼 이 화면에 선생님과 제가 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선생님과 칠판 거기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이렇게 나오면서 하고 또 이쪽에 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볼래 칠판 볼래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학생과 선생님과 칠판을 정말 여기에 표정 하나 다 자세히 보게끔 이 장치에서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인테리어 필요 없이
아름다운 배경의 인테리어에 그 강의 내용의 자막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막이 이제 장면 변할 때마다 변하는데 그런 거는 간단히 여기서 그냥 자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모든 장면에 적용하면 이제 항상 되게 됩니다.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강의 환경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교실을 마음대로 꾸민 데 가서 책상을 마음대로 선택한 데 가서 선생님 스타일의 강의를 만들어서 가게 되고 이 큰 교실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로 영화를 보는 거 하고 그래도 영화관에 가는 거를 지금은 당연히 영화관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돈을 내고 가듯이 이것이 2000년대 초에는 IPTV가 나올 때는 이제 영화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거 IPTV 볼 텐데 왜 영화관 갑니까?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의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강에 가서 큰 오디오와 큰 화면에서 그걸 보는 느낌이 있듯이 이 교실에 온 학생들은 교실에서만 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선생님도 만나지만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허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는 순간 학교는 폭발적인 학생들의 음성으로 꽉 차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거기에 가야 발산이 되고 또 자기가 공부한 걸 학생들과 토의를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플립 러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이 만나는 공간에 만나는 시간의 의미를 더 부과하려면 만나는 공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은 강의의 시간입니다. 강의는 학원의 강의와 선생님 강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강의는 학생들이 공부하게 모티베이션만 주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주면 공부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든 숙제를 할 때 혼자 해야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선생님이 하나하나를 가르쳐줘야 알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목표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모티베이션을 자극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가게 하는 것이 스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에다 하나하나 글씨 쓰면서 우리 지금 그 칸스 아카데미에 나오는 동영상들 그 샘 칸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강의는 사실은 강사 학원에서 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다림에서는 이 교실 강의를 큰 스크린으로 무대처럼 화려하게 프로젝터가 워낙 싸졌으니까 한 두세 개를 다루면 영화관처럼 만들어서 지금은 교실에 이렇게 학생도 보이고 다른 교실도 보이는 게 다 됐지 않습니까?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스마트 강의가 다른 교실에 똑같이 프로젝터로 줌으로 나가게 되고 그 강의실의 또 한 코너에는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한 스크린으로 작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줌 스크린을 옆에 큰 또 하나의 프로젝터에 켜놓고 이쪽엔 선생님 강의를 놓게 되면 완벽한 버추얼 클래스룸이 되는 것입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학생들이 앉아서 자기 옆에도 안 보고 앞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선생님 강의,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나오는 거 옆에 다른 교실들이 나오는데 질문하면 지금 줌처럼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그 학생이 보이게 되면 완벽한 버추얼 교실이 되고 한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줌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한 선생님이 1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면 한 선생님이 10개의 교실에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10명을 갔던 줌이 10개의 교실로 가서 30명이 배우던 교실 과목은 300명이 되고 그 300명 강의를 10선생님이 나눠 했다면 그 선생님들이 1시간씩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10배의 퀄리티가 있는 강의를 만들게 되면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학교 핵상정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핵상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만 우리가 분업을 해서 세 선생님이 모여서 1시간씩을 하면서 이 방식으로 했을 때에 지금 선생님들이 염려하고 교육학자들이 염려하는 온라인 수업의 질적 저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 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버추얼 강의 혹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강의를 하는 것은
교실이 지금 칠판을 놓고 교실에 가서 눈이 1.0인 사람이 막 눈을 이렇게 봐야 보이는 글씨와 귀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스마트 강의는 선생님과 눈 맞춤이 항상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하듯이 1대1 대면 강의 같은 것을 버추얼리 모든 학생에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30억에 되는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대답할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강의도 이렇게 하면 1대1로 다 선생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으로 방송국이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기술을 하나의 원터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 전환을 전혀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를 커지게 작게 오늘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교실에서도 쓰고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는 강의를 하고 이런 큰 강의실에 오면 이 아이스튜디오를 큰 스크린에 또 다른 교실도 보이는 여러 장면을 보여가지고 많은 교실의 학생들이 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장비를 만들고 처음으로 무원중학교인가 일산의 학교와 저 스웨덴의 루드벡이라는 학교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장치는 여러분 사무실의 개인, 또 여러분 미팅 회의실의 장치, 강의실의 장치, 큰 강당의 장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의 13,000개의 방송실은 다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장치들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는 작동자룸, 소위 조정실이 있는 방에서 스튜디오가 있는데 강의를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치를 작동하는 사람이 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싶은 장면대로 또 컨텐츠를 다음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실에 이렇게 조정실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어서 방송이 나오는 지금까지의 70년 TV 방송 문화를 이제는 셀프 방송으로 바꿔야 된다. 스티브 잡스가 IBM에 있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하나의 프로세서에 넣어서 애플을 만들 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쓰는 용도가 나올 것이다. 컴퓨터, 계산하는 거지만 컴퓨팅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 거기에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거기에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는 것이 나올 거를 정확히 몰랐지만 그때 아마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에게 그런 영감을 줬을 것입니다. 해놓고 가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가보자. 지금 이 방송 문화의 방송인들이 보수적인 방식을 주장해서 방송국은 어렵고 카메라는 좋은 걸 써야 되고 오디오는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야 되고 여러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무실에 놓는, 그래서 이 마이크는 5만 원, 10만 원에 충분하다. 스피커를 켜놓고 하세요.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 학생의 질문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이 강의에 오디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조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형광등 조명에 몇 개의 조명을 더 달았을 뿐입니다. 이 대중적인 문화, 콜럼버스의 달걀을 깨듯이 이렇게 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고, 이 방식에 어떤 전문 PD든 방송 전문가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하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방송국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엔코더서부터 버추얼 스튜디오부터 이 오토메이션 서버 에리기까지 방송에 거쳐야 할 대부분의 일들을 국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대부분 다 수출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어도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스튜디오를 제 원하는 크로마키로, 제 원하는 가벼운 책상으로 그냥 모니터 2개만 세워놓으면 된다. 그런데 일반 책상은 지금 제가 앉은 이 책상이 조금 높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운서들 보면 시원하게 나오죠. 익스포즈가 많이 돼서 제가 이 책상을 내리면 되는데 이걸 내리게 되면 또 세팅이 조금 달라지니까 뭐 참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눈이 시원하게 보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눈은 방송에 무척 중요하고 오디오는 비디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송국이 TV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많은 문제점들,
우리가 뭐 컨버전도 해야 되고 옛날 방식을 유지해 가서 어떤 스탠다드인데 갑자기 지금 NTS다 8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프로그레시브 단어로 LCD, LED 화면에 나오는 걸 변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촌사람이 된 거고 그냥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로 변한 겁니다. TV 표준화를 해왔던 과거에 기술이 없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컴프레션 방법이나 엠팩2다, 또 ATSC 스탠다드다, 8이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얘기하면 촌사람이 됐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나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에 그동안 나왔던 많은 강의들 지금 MIT에 처음 유튜브 2013년, 2011년에 유튜브가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아이튠스 U에서 LMS를 넣는 강의를 한 게 2011년입니다. 이 강의가 오면서 아이튠스에서 무크 강의들을 MIT 거다 스탠포드다 올리면서 몇 개 안 됐죠. 그걸 올리면서 15분 강의가 아니라 무한대 시간 30분도 40분도 열어주고 2011년 13년부터 유튜브도 이렇게 나오고 생방송이 페이스북을 하니까 지금 온라인 라이브도 유튜브가 하게 된 거죠. 아주 짧은 역사, 숨막히는 이 혁명이 일어나던 지난 10년의 역사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믿지 못할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만들었던 무크 강의, 소위 매스, 온라인, 오픈 콜스웨어라고 하는 강의를 우리 같이 나누자 했던 이 무크 강의가 여기 있는 것은 이 강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찍은 강의는 교실을 찍은 비디오입니다.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를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방송이죠. 카메라 찍는 방송인들이 들어가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던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강의는 강의입니다. 이것은 스크린에 보이는 강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유튜브 강의는 강의실에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화면, 이 소위 이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강의하시는 분을 촬영해서 한 것이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도울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촬영을 한다. 방송인들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스위칭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물론 되지만 여기는 강의를 하는 방식을 바꿔서 교실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이, 회의실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이, 강당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이, 방송국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방송이니까 그거를 강의 내용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강의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무크에 있는 저 많은 비디오들은 새로 만들어져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수업 시간에 듣듯이 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고 여기는 거기 하나의 학생으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보는 비디오입니다. 교실에 앉아서 앞에 선생님과 칠판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스위처와 믹서와 이걸 돌아가면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거라고 하면 지금 아이스튜디오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개인적인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실감 강의 장치, 가상의 교실에 선생님이 있고 칠판이 있어서 정말 멋진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느끼는 강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수업을 했던 지금까지는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선생님이 있었으면 이걸 만약에 줌이나 스카이프로 전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안에 선생님이 여기 나오거나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온라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소위 웨비나 방식으로 합성해서 선생님과 자료를 합성해서 보내는 지난 15년간, 20년간 사용되어졌던 온라인 수업 방식, 캠테시아다 혹은 웹엑스다 하는 것에 나오는 이 작은 선생님의 얼굴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자료 강의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밑에를 보지 않습니까? 자료는 프린팅해 있고 그 똑같은 자료가 저 화면에 나오니까 저기를 볼 필요 없고 자세히 보는 강의가 되는 것이 지금의 컨퍼런스입니다. 지금 컨퍼런스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이, 프린트물을 보고 소리로 듣는 강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제 강의는 앞에 스크린에 강사와 자료를 보는 견청, HRD 협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견청이 됩니다. 이 강의를 제가 충남연수원의 원격으로 이렇게 거의 텔레비에 보이면서 했을 때 거기서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모두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국무회의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고개를 드시고 앞에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여러분 하실 때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모여놨는데 대통령은 안 보고 종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화면에 자료가 나오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거기다. 말도 몇 마디 안 하는데. 뭐 이거 제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현존하는 프레젠테이션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강의 방식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을 프로젝터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장치에서 이렇게 보내고 스카이프로 보낼 때 이 화면이 나가서 여기에 선생님이 커졌다, 자료가 커졌다, 학생이 커졌다가 다 되는 것이고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가고 그대로 녹화돼서 도서관에 가게 되면 그 강의는 앞으로 영원히 다음 해에는 그거 보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카이스트에 학위를 한 지도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처음 이거 방송할 때 와서 하나 이런 식으로 잠깐 찍고 나서 매번 그때 그걸 쓰셨어요. 저거 하실 때까지. 그렇게 강의를 한번 찍어 놓으면 그 시간에 놓고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 가서는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듣고 질문하는 것만 들어주면 됩니다. 강의는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먼저 보내죠. 발표 자료 보내고 가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발표 자료를 보낼 때 지금 제가 하듯이 발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주면 컨퍼런스 하러 출장을 올라가면서 다 보고 그 회의장에 가서는 토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플립 컨퍼런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은 가상교실에 가상전자칠판에 가상 카메라로 장면을 바꿔가면서 스마트한 똑똑한 PD를 인공지능으로 장치에 넣어서 이 모든 숙제 촬영을 하려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촬영을 하려면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촬영을 하려면 거기에 스크린을 놓고 텔레비에 켜놓고 하는 가상 전자칠판이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작동하는 카메라맨, 작동하는 PD 없이 혼자 하게 했다. 이것이 이 스마트 강의 장치의 특허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처음 보신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발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모든 교실, 모든 강의실, 특별히 큰 강의실일수록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모든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는 이 비주얼 시대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해야 되지. 목사님이 서 계신 성전은 지금은 스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이 할리 스피릿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총체적인 과학의 최첨단 기술이 돼서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온라인 협업 수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한 2, 3년 전에 뭐 꽤 됐을 겁니다. 처음 이 기술을 만들고 이렇게 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앞에 지금 이 화면을 보이면서 수업을 하고 그 화면이 다시 스웨덴에도 다른 나라에 보이는 걸 하고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하면서 파워포인트 안에 질문을 넣으면 즉시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소위 실시간 응답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수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프리카에 보이고 제가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보게 했는데 그냥 원더풀 하는 소리 한 번만 하시고 이것을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협업 수업은 완벽한 여러분의 교실을 만들게 되고 교실은 지금 여기에 제가 중국의 광초TV, 중국의 가장 첨단 기술하는 광초TV 초청으로 스피치를 할 때 제가 마지막 날 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방식으로 해서 보인 겁니다. 여기에 파워포인트만 나왔었습니다. 발표자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데가 있습니까? 여기가 몇천 명이 들어오는 데서 발표자 얼굴 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스크린에 강사를 보지 못하고 강의 자료만 보는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지금 아이스토 이전의 시대였다면 아이스토 시대는 강사를 볼 때는 강사가 이렇게 크게 자료가 올 때는 자료가 크게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 강연장을 더 다르게 또 강연장에 하는 내용을 모든 사람이 보게 강당에서는 이거 제가 한 3, 4년 전에 싱가포르 폴리텍에 초청 강연을 할 때 여기 다 오디오 장비입니다. 여기는 제 거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다 아이스토리만 가져가서 앞에다 놓고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 이걸 하러 간 게 아니라 이 앞에 전시장에 우리 제품을 보이고 갔는데 제가 이걸 쓰게 했다고 써서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했을 때 여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라운 반응이 처음 보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이제 그 전으로 가서 보면 이 장면에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이 저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눈 맞춤이 일어나는 최초의 이 프로젝터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 불을 끄고 프로젝터 어두우니까 불을 끄고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강의들을 끝낸 겁니다. 여기에 키노트 스피커를 하는 그 컨퍼런스 그 주관자도 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이 강당의 발표 문화를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애트리에서도 했는데 이번 또 요청이 와서 이제 가서 한번 그 강당에 그걸 우리 아마 누가 가서 정사님이 하든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그 효과를 이렇게 강의하는 데에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견청의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성적 동력 발표에 정부 과제를 하는데 지금 과제 발표 못하지 않습니까? 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한 번 해서 올리면은 와서 듣는 것보다 더 낫고 아까 이 화면에 이걸 보는 거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본 그대로가 스마트폰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한 화면을 가지고 정보를 할 수 있고 컨퍼런스장에 최초로 제가 개발하러 간 겁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파트너 보고 이분이 앞을 보면 크게 나오게 하고 이분이 자료를 보면 자료 크게 나오라. 그렇게 혼자 찍은 겁니다. 딱 그거 하나만 가르쳐주고 이 양반이 다 이 매니징을 해서 그 안에 라이브 컨퍼런스 저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이러닝 코리아도 보였는데 이걸 보이고 나면 개발자는 또 다음 걸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당자들은 저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몰라서인지 모르지만은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고 드디어 급기야 코로나가 되면서 매우 바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구글에서 AR로 크로마키 안 하고 그린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하고도 이렇게 바꾸어서 기존의 스위처 믹서가 있지만 여기 스위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스위처가 뭐 적어도 한 1, 2천만 원짜리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그 스위처를 못 쓰고 여기 다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썼느냐? 그 스위처를 쓸 사람이 강사가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 쓰는 겁니다. 다 모든 이런 데 장비 없는 데 없습니다. 가보면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발표장에 쓰지 못하고 여기는 파워포인트만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스튜디오와 조정실이 분리된 문화에서 나온 스위처 믹서를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세대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갑자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바꿔서 존 버그만이 제가 존 버그만 잘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나중에 저 양반이 제가 미국에 전시할 때 와서 찍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KBS에 정 PD하고 나오는 걸 보고서 반가워서 여기 왔는데 제가 이 사람이 여기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양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여기 우리가 이 버추얼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라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존 선생님이 하나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해서 그 우리 방식으로 찍은 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313호인가 그랬고 317호에는 버추얼 컨퍼런스를 해서 여기 10명의 외국인들을 정말 비싸게 돈을 초청해서 정부에서 했는데 저는 500불 줬습니다. 우리 거 찍는 분들한테.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그래도 이러닝 협회장, 독일의 프로페서 피터 같은 사람, 독일 이러닝 협회장, 또 영국의 그런 분, 전부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의 10명을 원격으로 프랑스, 독일,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해서 17호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고 그 17호에는 이 강의하는 방식을 훨씬 더 멋있게 해서 스크린들을 더 크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비디오 스크린을 넣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강당 문화를 이걸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LED로 이렇게도 하고 이런 스크린을 만들어 여기다 크게 보였죠. 원격지에서 하는 강의가 와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보이는 그런 전시회 컨퍼런스를 라이브로 제가 했었고 이게 드릴 말씀 많은데 어쨌든 문화가 바뀌고 오늘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조금 줄여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옆방에서 이렇게 이 두 개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여기 거 쓴 게 아닙니다. 여기 뒤에 여기서 이 프로젝트 두 개가 나가고 두 개를 스티칭해서 크게 해가지고 여기 강사가 없는 거니까 스크린 크게 해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그러한 원격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를 실제로 하고 여기서 스카이프로 중계 대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했지만 아직 그런 것이 실용화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의 이제 문화들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긴 강의라고 그럴까?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는 이 iStudio, MStudio, eStudio 저렴한 것부터 좀 기능이 많은 것까지. 기능이 많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는 강의는 계속 더 멋있게 좀 나오게 기능이 좀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서 셀프 스튜디오를 공간이 없는데 방송실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여기에 선생님들이 와서 아무데나 하면 된다. 또 이 교실은 이제 전부 커넥티드 돼 있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기왕했으니까 이제 온라인 교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다 교실로 돌아가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교실은 더 집중되고 더 힘이 들지 않고 더 아름다워지고 학생들은 멋진 선생님이 나오는데 박수를 치면서 정말 집중된 수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강의는 여기서 찍어서 그냥 교실에 플레이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디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면 왜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냥 비디오 플레이하고 저도 같이 앉아 들으니까요. 질문할 때 잠깐 서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과 손을 잡고 마주를 해야 되니 가지만은, 강의는 제가 안산대학교에 하는 것도 인하대학교에 하는 것 다 동영상 강의를 하고 나서 박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강의 안 했는데 저 화면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세종입니다.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도 우리 안녕하세요. 아이스도 갖고 계신 파트너십니다. 네네. 참 다행인 거는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 혈맹 관계가 되셔서 저를 미워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친해집니다. 또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이 안에는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사랑합니다. 그저께는 이제 불교에 아주 높으신 분이 왔는데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에게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강의 문화가 변화되는 거에 두 가지,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내느냐는 스마트 강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런 큰 강당이나 많은 곳에 모였을 때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시력으로 큰 데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도 강당도 이런 발표장도 방송실도 이제 다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LMS에도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국과 이 교실 수가 몇 개입니까? 서울대 교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공부하고 석학들이 강의를 하는 서울대의 강의는 국민들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얼굴을 주는 국립이라면. 그 강의를 만약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왜 우리는 그거를 지금같이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리 마이스트를 전부 써야 되는데 이것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참 즐겁게 이제 내일 일요일이니까 잠시 이걸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다 아시겠죠? 예, 장비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원더풀입니다. 예, 더 나무랄 게 없고, 지금 저는 이제 VS 4000도 가지고 있고 IS 3500도 갖고 있고 IS 4000도 갖고 있고 하지만은 지금 M스튜디오 하는데 M스튜디오 학교에서나 이렇게 개인 강의는 또 그 나름대로 최고 같아요. 예,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많이 마케팅을 해서 지금 코로나 비대면 수업에 지금 적용하기 그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뛰어야죠. 막 찾아뵙고 해야 됩니다. 예, 와이저 청주도 좀 소개 좀 잘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청주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청주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차 가시면서. 정 대표님, 정사님 소개 좀 한번 부탁할게요. 저는 세종 대표인데 가깝기 때문에 청주 YG 스튜디오를 가서 세팅하고 시험하고 체크합니다. 우리 강 대표님이 지금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이분이 아닌데도 혼자 이렇게 하나하나 익히가는 거 보면은 눈물겨울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많이 실력이 향상됐고요. 이제 또 오늘도
혼자서 약간 제가 서포트했지만은 영상도 씬도 4월 초까지 다 고난주간 영상도 다 스스로 찍고 거기에 찬양 음악도 넣고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정말 잘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청주 와이즈업 청주 스튜디오가 부흥하고 이게 많이 발전하기를 또 지원 많이 해주세요. 예,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 와이즈업은 이제 저희가 그 좀 투자를 조금 받아서 각 그 프랜차이즈점처럼 스튜디오를 놓고 뭐 장비 다 살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다 세팅을 해서 오셔서 그냥 촬영하고 일정에 이제 그 돈만 내면 쓸 수 있게 해서 하는 거 하고 또 장비 임대 렌탈 서비스를 거기서 해서 왜냐면 이게 정수기도 케어를 하듯이 약간 손을 봐주면은 항상 더 좋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방송 전체 이 아이스엠 스튜디오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는 카메라부터 조명까지 오디오까지 또 셋 그래픽까지 액션까지 이게 전체 방송국에 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하시는 분이 이것을 도와주면 좋아서 렌탈 앤 케어 모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저희 다림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교육 문화를 바꿔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이접 대정, 와이접 화이팅! 화이팅! 예, 나가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빠이빠이. 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